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오늘 8월 20일 금요일인데요. 네, 현재 요즘 좀 최근에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네, 현재 이제 국내 증시 뭐 대략적인 상황과 그리고 현재 이제 상존하고 있는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뭐 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입니다. 이제 제가 오전에 이거를 캡처를 한 거고요. 이제 아까 제가 본 바로는 3100선은 일단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하락하고 있었고요. 이제 사실 최고점 한 3,300, 3,300선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죠.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작년입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 때 2,400 450이 안 됐었죠. 이제 이 지점이었는데 사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3,000을 바로 돌파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상반기까지 조금 오르다가 이제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저도 사실은 뭐 계속 투자는 하고 있었지만 작년에 사실상 거의 처음 시작한 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좀 작년에 장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장은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요즘 최근에 지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뭐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제 주가 차트인데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한 83,000원.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기준인데 한 72,000원, 72,800원까지 내려왔네요. 이제 뭐 7만 전자를 사수하니 많이 지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삼성전자도 사실 이제 한 2019년쯤에 이제 3만 원대, 4만 원대 하다가 사실 뭐 물론 조정이 계속 있었죠. 이렇게 또 이때가 코로나 가장 최저점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가파르게 이때부터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만 전자를 넘어서 이제 10만 전자 찍니 많이 하면서 굉장히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때가 최고점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쪽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제 지금 72,800원, 900원 이 선까지 왔습니다. 뭐 저는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지금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 들여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의 조정이 앞으로 더 길게 가고 더 깊게 갈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분할해서 결국 우량자산은 분할 매수로 해서 조금씩 계속 수량을 모아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환율입니다. 사실 환율도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마 이건 미국 주식도 가지고 계신 분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결국 달러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달러 예수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환 차익 같은 부분이 좀 생기겠죠.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때 뭐 1110원대 하다가 지금은 이제 1178원입니다. 이제 아마 1180원도 한때 깨졌다가 지금 일단 뭐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200원 선 가게 되면은 아마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이제 하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랑 제 앞에 그래프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랑도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사실 낮아지면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게 되고, 국내 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아무래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한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그런 높은 비중을 삼성전자 혼자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환율 영향도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현재 연내 테이퍼링을 착수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도 S&P 500이나 다우, 나스닥 지수가 모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사실 미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밤에 뉴욕 증시가 만약 하락으로 많이 빠지면은 아무래도 한국도 좀 많이 영향을 받고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FED가 사들이는 미 연준이죠. 사들이는 채권 규모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시중에 있는 자금을 공급을 줄인다고 하는 건데, 결국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줄인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거를 회수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테이퍼링은 또 금리 인상이랑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FED에서 그 제롬 파웰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본 게 저도 오늘 봤는데요. 11월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첫 금리 인상을 2023년에 한다. 저는 좀 이거를 보고 사실 좀 갸우뚱했거든요. 2023년이면은 아직 3분기라고 하면 아직 2년이 더 남은 건데, 이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0.25%거든요. 한국이 0.5%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일단 금리를 계속 먼저 선제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금융위기나 예전부터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어요. 골드만삭스 그냥 이쪽에 그냥 이 사람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 건지, 지금 미국 경제계 쪽에 조금 의견들이 모아진 건지, 그건 저도 당연히 알 수는 없는데, 사실 또 골드만삭스가 또 의견이 이쪽이 외국계 기업 은행이고 솔직히 다 맞는지는 좀 솔직히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기사에 대해서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좀 반신반의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내에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히 거의 기정사실화한 부분이 아닐까. 테이퍼링을 하면서 결국 어쨌든 금리 인상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으로 지금 미국 금리는 0.25%입니다. 금리를 많이 낮췄죠. 코로나 때 여기서 여기까지 낮췄으니까 1.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0.5%로 0.25% 정도 높은데, 아마 한국도 여기 1.75에서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원상복구를 시키겠죠.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낮춰놨으니까 곧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제일 먼저 올리는 게 대출금리인데요.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금 4.2%까지 올렸고요. 저는 사실 주택담보대출 그건 없는데, 모든 직장인들은 거의 신용대출이든 대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장표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보니까 좀, 이제 신용대출도 굉장히 지금 한도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농협, 저축은행 대출을 아예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를 아예 부동산 담보대출은 물론 뭐 비주택 관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까지 금지를 한다. 뭐 한도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계속 작년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면 은행 빨리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도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았고요. 지금은 근데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또 금리 인상의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대출 받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때가 너무 우선 좀 늦었고요. 대출을 받는 게 작년에라도 미리 조금이라도 더 받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만약 대출이 필요하신 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금리가 안 그래도 지금 대출 금리가 올랐어요. 한도도 줄였고요. 이제 왜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만기가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냥 원래 전화를 하면은 이제 전화 한 통으로 그냥 자동 연장이 됩니다. 갱신하듯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대출이 조금 더 커지니까 이제 연봉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면은 이거를 축소시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의 금액 축소와 그리고 금리가 올랐습니다. 저도 금리가 조금 올라서 물론 이 금액 때문에 막 엄청난 금액이 타격받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좀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결국 더 이자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좀 그렇죠. 뭐 돈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원 나가는 게 뭐 110원, 120원 나가는 뭘 100원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가는 게 120만 원 나가면 20만 원 더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20만 원이 뭐 누구한테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그게 이 금리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직장인 뭐 이렇게 나왔죠. 보면 뭐 연간 이자 비용이 뭐 이런 식으로 늘었다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뭐 작년에 영끌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막 이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금리가 0.25%, 0.25% 이렇게 0.5% 정도 또 오르겠고 제 생각엔 최소한 1% 정도 더 오르면 이제 이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 0.25% 올리는 걸로는 아직까지는 체감상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8월 26일 목요일에 이제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금리 인상을 또 어떻게 될지 그때 8월에 바로 할지 아니면 또 몇몇 다수 의견이 나와서 뭐 다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때 올릴지 모르겠지만 연내에는 1회에서 많으면 진짜 2회 일단 1회는 올리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이제 기준금리 1.25%에서 지금 0.5%로 낮췄죠. 0.75%를 20년 3월에 낮췄고 5월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에 걸쳐서 0.75%로 낮춘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낮게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출이 올라가고 국내 그 M2 통화량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죠. 3,000원을 그냥 시원하게 진짜 위로 말아 올린 게 사실은 국내의 장이 좋고 경제가 뭔가 회복돼서가 아니라 자본의 힘입니다. 자본의 힘. 이 자본의 힘을 사람들이 이제 돈 맛을 안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간 거지. 지금 경제가 좋아서 그게 숫자상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건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본의 힘입니다. 자본의 힘.
이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국내 증시 여파가 이제 지금 현재 1.1%까지 한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돼서 이제 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 이상 만약에 뭐 1.25%, 1.5% 정도 상승하면은 이게 지금 또 부동산에 많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이제 뭐 계속 부동산이 끝없이 오르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건데 그러면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좀 커지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제 현재 금융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테이퍼링, 환율 상승,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이제 여러 이슈들이 상존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각자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뭔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량 자산은 이제 조정이 올 때 그때 이제 현금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그 보유한 현금으로 이제 수량을 늘려 나가는 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20년이 사실 한 해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진짜 화랑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코스피가 1500, 뭐 1200, 1500 그렇게 있다가 3000까지 갔으니까 엄청 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2021년은 참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가자면 22년 초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21년 올해는 뭐 작년과 같은 장은 쉽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다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을 뭐 금리 상승이나 환율 상승 뭐 그리고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조정 같은 거를 이제 잘 보시면서 그렇게 좀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